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 연구 설계, 수소에너지 기술,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과 인지도 조사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뉴스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무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존과 다른 친환경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 중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학생들의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수소에너지 기술의 특징과 수소 생산 방식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관련 논문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 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의 원료가 되는 물이 지구상 풍부하여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연소 시 극소량의 질소가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면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작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저장 밀도가 매우 낮아서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액체 상태의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장 밀도를 높이기 위해 수소에너지의 고체화를 연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생산할 수 있지만 투입 전력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대체 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 기술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적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천연가스인 메탄올을 고온 고압에서 스팀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소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등의 다른 기술이 동반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물이나 단순한 유기물을 광촉매라는 특수한 물질을 이용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광화학적 물분해 방법이 사용됩니다. 현재는 태양열이나 폐열을 이용한 열화학적 물 분해 방법,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이나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 역시 현재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생산 비율을 차지합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생산 과정은 단순히 공장 꼭대기에서 원료를 밑으로 내려보내 계질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원료는 납사, LNG, LPG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소 제조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공장 내부는 1000도씨 이상의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열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촉매가 든 반응기를 튜브 형태로 잘게 쪼개 흡수 면적을 넓힙니다. 수소 제조 공장 바로 옆에는 수소를 전제할 수 있는 압력 변동 흡착 용기가 있어 압력을 높이면 분자량이 높은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소 등 불순물을 흡착하고 압력을 낮추면 탈착하는 원리를 이용해 압력을 바꾸면서 순도 99.9%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압력 변동 흡착 용기에서 걸러진 이산화탄소는 탄산이나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준 연도로 설정한 1990년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2억 9,220만 톤에서 2018년 7억 760만 톤으로 149%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3.3%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가폭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의 87%에 달하고 한국의 경우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6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해 배포한 설문지 내용과 가설입니다. 탄소 배출량의 추세에 대한 질문과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만 보고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가설 설정을 하였습니다. 설문지 응답자의 비율은 0에서 19세가 59.6%로 가장 많았고, 만 55세 이상 응답자는 1.8%로 가장 적었습니다. 가설 설정 과정에서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가설과 달리 정확한 뜻을 모르는 응답자가 31.2%,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38.5%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탄소 배출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대중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수소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와 저장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대중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입니다. 탄소 배출의 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해결을 위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같은 연례 행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중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신문 등의 매체에 알리는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